홍대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 우리 김 기자님 길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뭐 한문으로 하면 길도니까 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통하게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 세상을 통한 거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소통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자의 교류도 있긴 하지만 그러는 거고, 여기서 길이 또 선비의 길이라는 거면 또 틀리긴 하지만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선비의 길이라고 하면 아마 소통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좀 짐작을 해보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길에 대해서는 우리 김 기자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길 하면은 우리 여기 보면은 네. 요즘 도로명 주소. 그렇죠.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길 학생들에게 길에 대해서 길 하면은 어떤 길을 갖다가 얘기하냐 그러면은 요즘은 다 거의 대부분이 도로명 주소 길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길이란 게 뭘까 그러면은 어떤 정해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길, 네.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길이다. 뭐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작은 길들은 뭐 또 다시 뭐 해갖고 들어가는 길. 역시 길이란 것도 그 시대에 많이 쓰는 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주도 길이 참 많죠. 그렇죠. 도로명으로 뭐 소백로도 있고, 예, 소백로라는 구성로도 있고, 예. 생각보다 도로 이름이 많던 것 같더라고요. 자연환경 자연에서 따온 이름 뭐 소백 같으면은 소백산. 그렇죠. 자랑이죠 우리 지역에. 또 심지어는 이제 인물도 있죠. 예, 뭐 신제로 그렇죠. 신제 주세봉 선생 길인 예, 거죠. 주세봉 선생의 호 길인 신제로 거죠. 그리고 회원 안영 선생의 호를 따서 회원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인물을 따서 지은 길. 예전에는 그런 길이 있었을까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예전에 인물 따 그런 길이 있었으니까. 예. 그러네. 정말 안 네요 저도. 네. 그리고 어떤 정해진 길이 그러니까 뭐 소백로처럼 정해진 길이 없더라고요. 정해진 길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무슨 길이다. 이게 보면은 딱 정확하게 매칭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 쪽은 다른데. 그렇겠네요. 예. 대부분의 선비들이 당시에는 지역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의 문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어디에 간다 그러면은 거기 만약에 뭐 이제 금선 계곡에 간다 그러면은 금계로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사람 간에 요즘 사람과 옛날 사람 간에 대화를 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도로명 자체가 틀리니까. 예, 우리는 이제 금계로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금계로겠구나 하는 그런 거고. 그렇죠. 추상적으로 알게 되니까. 예, 옛날 선비들은 금계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좀 길 수도 있고 어떤 그렇죠. 사람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그러네. 길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 틀리고 시대에 따라 분명히 틀리겠네요. 그렇죠. 뭐 어디 절에 간다 그러면 그 절 이름 뭐 사자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던데 그 절 이름자에다가 로자를 붙여 그러면은 자기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길로 봤을 때는 목표지가 이제 로자 앞에 이제 붙고 도자가 붙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로자고. 요즘 보면은 로와 도가 어떤 때는 막 헝클어져 쓰이기도 하고. 그 이제 영어식으로 개념을 보자면 종단하는 도로냐 횡단하는 도로에 따라서 아마 도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재밌어요. 요즘에 이제 그냥 도와 로를 갖다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 그냥 그렇게 쓰는데 그냥 통상으로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통상으로 도자와 로자를 같이 쓰는데 도자는 이제 큰 길이죠. 그렇죠. 네. 고속국도, 그렇죠. 뭐 국도, 지방도 해갖고 그거는
큰 도라고. 길만 도라고 하고 예. 작은 길은 그냥 로라고만 표현한다. 그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뭐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중단 도로냐 횡단 도로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길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저도 뭐 잘 구분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요. 지금은 또. 보면은 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로자가 들어가는 이제 많은 사례들을 갖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길 로자 자체가 보면은 그렇죠. 작은 개념이니까. 발족자가 들어가 걸어서 있죠. 다닐 수 있는 길이죠. 예. 요즘으로 보자면 예. 뭐 작은 도로죠. 2차선 2차선 정도 되겠네요. 2차선 정도나 뭐 그런 도로를 로라고 하겠네요. 예, 로자가 들어가니까 발로 이제 닿고 발로 간다는 거는 어디에서 어딜 가는 이제 뭐 목적지가 있을 거고 뭐 어떤 왜 가는 건지 대체로 또 뭐 마을과 마을 사이를 이어준 도로도 있고 이제 어디 뭐 집에 몇단 집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이르는 그런 작은 도로도 있고 뭐 횡도 해갖고 옆으로 이렇게 뭐 비스듬히 난 도로 큰 도로에서 벗어나갖고 하는 그런 저도 자꾸 이제 도로라고 요즘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 이제 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재미있어요 보면은. 또 들어보면 그러네요. 저는 사실은 제가 서울에 집이 있어서 서울에 가끔씩 가면서 저희 집에서 조금 멀긴 하지만 제가 중랑구에 그 망우리공원 가끔 가거든요. 예. 망우리공원 가는데 망우리공원에서 청량리 가는 길이 왕산로예요. 왕산인데 왕산 허위는 사실은 구미 쪽 김천서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왕산로인 이유는 이제 구한말이죠. 구한말에 의병을 이끌고 그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보자면 구리 남양주에 직결하거든요. 구리 남양주에 직결해서 이제 그 한양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쳐들어가는 거죠. 의병이 진공하다가 거기서 대피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의병장 부의병장이었죠. 의병장 중에서 수장이었던 사람이 왕산의 허위였거든요. 그래서 허위가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통령장이죠. 대통령장을 받으면서 그 도로 자체를 허위로라고 왕산로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가끔 해보는데 가문의 영광이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명에 대한 도로명보다는 역시 이름을 붙이는 도로명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아니 뭐 현대적으로도 보면 뭐 수원의 박지성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도 뭐 작게나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괜찮을 것 저는 같아요. 많이 생각이 보거든요. 우리 사회라는 게 사람이 구성한 거고 네. 그 사람 사회에 기여한 그렇죠. 사람을 갖다 기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선비들이 지향했던 게 그런 것도 선비 정신과 통하죠. 뭐 대동사회라는 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많이 기여를 갖다가 하는 그런 사회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광복단에 우리 정 회장님을 잠깐 뵀더니만 정 회장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소백로라는 게 소백산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예천부터 영주 봉화 초입까지 해서 뭐 40몇 킬로인가를 소백로라고 하는데 그렇죠. 저 소백로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양반 얘기는 뭐냐 하면은 대한강복단이 풍기에 있었고 풍기를 중심으로 대한강복단을 기념한다라고 하면 대한강복단을 처음 설립하신 우리 최기중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최기중로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꾸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아니면 뭐 옛날처럼 호를 따서 소목로라고 그렇죠. 하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100년 전 인물이니까 호를 따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최기중로라고 해서 이렇게 도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저도 역사를 보니까 우리 뭐 도로 이름 아니지만 우리 태계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정자 이름 뭐 이런 이름 굉장히 많이 지었더라고요. 정자 이름 그치. 뭐 서원 이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저는 태계 선생님 볼 때마다 가끔씩은 좀 이상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사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한 거잖아요. 이름을 그렇죠. 계속 지어줬잖아요.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래서 저는 태계 선생이 백운동 서원도 소서로 바꿔줬고 근처에 있는 이산서원도 아마 태계 선생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소수서원은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그렇죠. 예. 이산서원도 본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고 뭐 이산서원이라든가 뭐 하는 곳에 그 정자 이름 이런 것도 전부 다 태계 선생이 다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의미 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와서는 또 아까 말처럼 이름을 붙여주거나 뭐 호를 붙여주는 도로명도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호 대신에 이름으로 그렇죠. 붙여주는 물론 거. 호가 있다면 호도 좋긴 하지만 옛날에는 다 호가 있었죠. 옛날에는 이름으로 안 부르고 호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호 또는 자로 불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름 부르시다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이름으로 좀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이제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걸 기준으로 한다면 그게 그렇죠. 더 맞을 수도 그래서 있죠. 저는 그래서 뭐 아까 선비 말씀드린- 정신이 그런 그렇죠. 거니까. 수백산 라인의 그런 거는 뭐 체계 중로 같은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현대의 선비가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 내매교회 갔다 왔거든요. 네. 평안면 내매교회 내매교회 갔더니만 그 내매교회에서 뭐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매교회 출신 중에서 삼성전자 회장을 지내신 강진구 회장 네, 계시거든요. 강 회장님. 아마 영주 출신 중에서는 현대 기업인으로서는 가장 성공하신 분이에요. 물론 뭐 그렇죠. 기업의 오너는 아니었지만 월급쟁이 회장이었긴 하지만 전문 경영인으로 경영에서는 그만큼 최고였죠. 올라갔다는 최고였죠. 거는 최고였죠. 삼성일가에서 저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을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선비 기독교인이다. 우리 소위 선비라고 하면 유학자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에서 뭐 유학하신 분은 없진 않지만 현대에 뭐 불교나 뭐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그래서는 거기서는 선비 같은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비 기독교인의 강진구의 모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꼭 유교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아니라 선비처럼 사신 분인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규정도 참 재미있는 의미 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진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은 많이 인용하고 했던 게 옛날 선비들이 쓰던 말을 많이 인용을 했죠. 보면. 본인도 뭐 물어보니까 늘 뭐 멸치 반찬에다가 무국 정도만 좋아했고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욕심도 부리지 않고 늘 돈 생기면 기부 먼저 하고 교회 헌금도 미리 하고 기부 먼저 하고 남는 거로 생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사셨다고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어디 대기업 회장까지 했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돈 생기면 늘 기부하고 헌금하고 난 다음에 생활했다. 정말 가난하게 생활했다는 정말 요즘으로 대동사회라는 그렇죠. 이념을 실현한 그렇죠. 그런 분이었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가 체화돼 있었고 또 본인이 사범학교 나와서 수학 선생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선생으로서의 교사로서의 삶도 있었고 또 기업인에서 있으면서도 삼성전자에서 받는 주식도 늘 받는 거 거부하셨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주식을 받게 되면 내가 경영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기술 개발, 그거는 몰랐네. 그렇죠. 기술 개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하고 단기 성과에 영맥이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려면 내가 주식 안 가주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확고한 철학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은 선비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저도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기독 선비인 선비 기독인. 그렇죠. 뭐 말은 뭐 앞뒤 바꿔야 되긴 하지만 기독교 선비든 뭐 선비 기독교인이든 근데 어제 나온 말은 엊그제 이제 세미나에서는 선비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거기 그러고 보니까 모레 수요일 날 네. 김후병 교수가 도의 신학이라는 거가 또 그런 거 합니까? 그 양반도 보면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또? 여기 시민회관. 시민회관에서 좀 시간 되면 가봐야겠네요. 그 2시에 하는데 한번 뭐 녹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도 이제 자기의 그런 주장, 이론 이런 걸 또 알리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뭐 저는 그분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통해요. 그러니까 유교를 하나의 경쟁하는 종교, 배척하는 종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같이 뭐 이제 서로 융합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도죠, 그렇죠. 길이죠. 그렇죠. 뭐 길의 신화, 도의 신화. 뭐 선비들은 도가 보면은 그거죠. 어떤 추구해야 할 나가야 할 길이죠. 뭐 도학이라고도 하고 성학이라고도 하고. 도에 보면은 한자가 머리 숫자가 들어가 있죠. 네네네.
예, 로자에는 발족자가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정신적인 면이 좀 더 강한. 그러네요. 예. 아, 도는 정신적 머리가 들어가니까 정신적인 면이 강하고 그렇죠. 로는 발이 들어가니까 예, 아무래도 실제 뭐 이제 옮겨가고 실천의 뭐, 문제라든가 뭐, 그런 예. 문제겠네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김의병 교수 같은 분도 한번 모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소개할게요. 네네네. 그럼 도와 로에 대해서 뭐 오늘 구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또 궁금해서. 예. 네. 이게 길 그러면은 우리는 또 길이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기도 해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길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용어들도 많거든요. 네. 길이. 아, 길이 같은 거. 예, 길이 뭐 몇 센치라든지 몇 미터라든지 하는 거 길이도 뭐 그런 면에서 나오고 길쭉하고 이렇게 뭐 단위 그러니까 여기서 몇리 뭐 옛날에도 몇리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어떤 그런 길이도 그와 관련됐을 것 같고 또 멀리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라든지 뭐 전해지길 바란다 할 때 길이라는 아, 그렇죠. 길이. 예, 길이. 예, 길이. 예, 길이 이제 그렇죠. 이어지길 길이. 갖다가 바란다. 그것도 뭐 이제 길이네요. 그런 것도 길이로와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 아, 또 길도 보면 참 많네요. 벼슬길 이런 것도 예. 나그네 길이고. 예, 그리고 또 보면은 길이라는 거는 사람의 발이 뭐 어떤 뭐 혼자만의 발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그 길을 갖다 계속 이제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길인 걸 누구나 알아. 그리고 다니기가 좋게 이제 만들어지죠. 이걸 갖다가 뭐 길이 잘 들었다. 아, 그러네요. 예, 이제 그렇게도 쓰이죠 보면은 길이 잘 들었다. 수많은 노력이 이제 거기에 사람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제 그런 면을 갖다가 쓸 수도 있고. 뭐 뜻은 또 이제 다른 면이 있겠지만은 어쩌면 연결선상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길하다 하는 거는 뭐 이제 우리 잘 풀린다는 이제 그런 면이잖아요. 우리 어디에 이럴 때 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전에 그 이쪽에 유교학자 한학을 하는 분으로 그 이기동 교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선비는 순우리말인데 어원이 뭔지도 이제 정확히 일치된 이론은 없지만 선자가 굉장히 좋은 말로 많이 있대요. 착하다 이제 선. 어쨌든 발음이 같은 데서 오는 좋은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보면은. 아, 선비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온 게 아니고 순우리말이에요. 예. 우리말인지 처음 알았네요. 예, 우리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선이니까 선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의미 될 수 있겠네요. 앞에 선다는 의미 될 수 있고 착하다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뭐 보통 이제 착한 사람이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 오랫동안 쌓인 거죠 보면. 그렇죠. 예, 그것도 뭐 이제 길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선하다. 그리고 또 선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먼저 한다, 먼저 보여준다, 타의 귀감이 된다. 요즘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먼저 뭐 그래서 선비들이 존경하는 분에게 부르는 이름은 선생. 선생이란 게 굉장히 존칭이에요. 그렇죠. 국존칭 중에 하나 사실은. 예, 극존칭 중에 하나인데 요즘 와서는 선생에다 님을 붙이냐 안 붙이냐 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 님자 아니 뭐 교수들도 님자를 갖다가 붙이냐 마냐 이거 갖고 님자를 안 붙이면 괜히 자기 양심에 그러니까. 찔리니까 님자를 붙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님자 붙이면 학교 교사들하고 구별이 안 된다 해갖고 저는 님자를 의식적으로 사실은 선생 자체가 붙이고. 국존칭이니까 님자를 붙이는 게 더 웃기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 그걸 잘 모르니까 님을 붙이면 좋다고 님을 안 붙여도 좋은 건데 그렇죠. 애써 붙이는 거는 사실은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 뭐 태계가 되게 선생이잖아요 그냥. 예, 그렇죠. 근데 옛날 어른들은
뭐 선생에게 할 때도 선생을 갖다 지칭할 때 퇴계 선생 이렇게 하기보다는 퇴계 그렇죠. 뭐 주자도 보면은 그냥 회암이라고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조선 이제 후기로 점점 내려갈수록 이제 거기에다가 꼭 님자를 붙이거나 선생을 붙이거나. 예, 선생을 붙이거나 자자를 주자라고 하죠. 회암이라고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붙이는데 그게 보면은 선생이라는 게 보면은 먼저 태어났다는 그렇죠. 의미보다도 선비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나이가 적어도 이게 맞는 길이야. 이렇게 먼저 이제 그 길을 갔다. 먼저 그 길을 또 보여준다. 또는 이제 먼저 그 길을 만들었다. 이제 길이란 건 만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거는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분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면을 갖다가 뭐 우리 영주 출신의 선비로 보면은 삼봉 정도전 같으면은 길을 만들었다. 그렇죠. 길을 만든 네. 선비죠. 진짜 길을 만든 선비고 그런 분이 그러니까 혁명가이고 또 새로운 조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국가를 만든 리더의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태계 이황 같으면은 여러 가지 길을 갖다가 길의 지도를 보여줬다. 학문적 그렇죠. 집대성을 갖다가 그렇죠. 한 거니까 그 길이란 거는 우리 이제 도저 보면은 그렇죠. 도에는 이제 머리수 하니까 어떤 머리가 지향한 정신이 지향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태계가 지금의 태계학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는 거는 학문적 일가를 이루었다는 거죠. 보면은 그렇죠. 실제 보면은 작자 하는 것보다 작가 하는 게 더 기분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가를 갖다 맞아요. 이루었다는 거는 맞아요. 뭔가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개통도를 갖다가 다 밝히고 또 잘못됐던 것도 제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길을. 뭐 태계는 그런 점에서 존경을 갖다가 받는 거고 뭐 물론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 길 중에 어떤 실천하는 면에만 아주 집중해 갖고 해서 또 존경받는 분들도 있지만 당연하죠. 그런 분들은 뭐 사실은 존경의 의미로 보자면 뭐 이론도 이론이지만 사실은 실천의 의미가 저는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이론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 만들어내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고 꾸준히 실천함으로 해서 사실은 후학들이나 후배들이 더 배우는 측면이 강한 거지. 그 말로만 뭐 이렇게 이론한다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부처님 보면은 벼슬을 안 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했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불천이로 모셔졌냐. 존경을 받고 몇백 년이 지난데도 제사를 갖다가 지내냐. 뭐 제사 지낸다는 거는 뭐 이분이 아직 살아 계시다. 우리 옆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따르자. 본받자. 뭐 이분처럼 뭐 이루자. 뭐 이분이 지향하던 길을 계속 가자. 이제 이런 건데 뭐 보면은 뭐 흉년에 자기 곳간을 갖다가 완전 다 열었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말 분들이 학문이 문제가 아니라 예, 실천하는 사람이 예, 실천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분들에 대한 일대기도 행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장, 행동, 예. 행동 실천이죠 보면은 네. 실적이고 공로고. 이렇게 보면은 길이라는 게 선비들에게는 그냥 움직이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게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향, 이상이나 예. 방향, 뭐도 그렇죠. 그래 방향 그런 거죠. 딱 예. 이걸 보자면. 그리고 어떤 실천에 나가야 하는 것들. 그 롤을 갖다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네. 그 요즘 말과는 별로 이제 요즘 말로는 별로 안 쓰이는 말들이기도 한데 다양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뭐 어느 길 하는 게 요즘처럼 뭐 회헌로 뭐 28 뭐 하든지 이제 이런 삼봉로 뭐 100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를 목적지로 했을 때 금선정을 갖다가 목적지로 했다 금선정로 뭐 그리고 뭐 어디 비로사를 간다 비로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거죠. 가고자 하는 길.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목적지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보면 뭐 이제 명로 그러니까 이름 명자에다가 길로자 써갖고 명로. 그러면 이름 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명로. 환로하면 환이란 건 이제 공직이죠. 이제 벼슬길 이런 걸 갖다가 활로 또는 이제 특정 지역의 벼슬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붙여갖고 뭐 관북로. 저는 이제 관북로란 길이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관북에 가서 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요거는 공직에 해야 할 공직의 임무를 갖다가 이제 뜻할 때가 그래서 그 예. 임무에도 로라고 하는 쓰는군요. 그냥 의무적 임무도 있겠네요. 그것도 처음 알았네요. 예. 임무, 의무 또는 뭐 과업, 업무 뭐 이제 다양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냥 뭐 흥학지로 해갖고 이거는 방법이에요. 학문을 그러니까 학문을 일으키는 길 이거는 방법이죠. 보면은 어떤 방법을 갖다가 써야 할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때로는 뭐 이제 시적 표현으로 세로 세자는 세상 세자인데 세상길 이 세상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걸 갖다가 세상길이라고 또 하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주체적인 그런 걸 또 하고 때로는 그걸 갖다가 이게 시적 용어화를 갖다 한 것 같아. 뭐 한강이 노벨상 받은 것 중에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적인 표현을 넣어갖고 뭐 객로 객로가 뭔가 객자가 이제 나그네 뭐 손님 이런 건데 그 나그네 길이 객로하면은 좀 뭔가 고단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낯선 길을 갔다 가는 느낌도 있고 그러네요. 또 어떤 부담도 있는 그런 느낌도 있는 이제 시적 용어로 그런 게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과업과 얘기했었는데 백리기대현지로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백리란 거는 이제 백리 뭐 90리 백리 할 때 백리예요. 대현이란 거는 이제 훌륭한 사람이죠. 네. 뭐 현인이니까. 큰 현인. 네. 그러니까 백리가 어찌 큰 현인의 길이냐. 그 백리. 선비들은 백리라는 말을 갖다가 목민관을 백리로 표현했어요. 왜 백리라 그런가 하면 목민관이 맞는 주로 이제 군수급의 사람들이 맞는 게 약 100리 정도의 범위예요. 그러네요. 예. 규모로 보자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다 이제 못하니까 나누어서 예전에는 왕이 그걸 갖다가 뭐 백리지 우라 그랬나 그 우려. 왕의 우려를 갖다가 백리로 나눠서 내가 받았다. 저도 그런 말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민관은 백리 정도를 다스리는 역할이고 왕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내 주변의 백리를 뭐 이렇게 왕의 뜻을 받아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왕의 길이 어떤 건가 하면 왕의 길은 걱정하는 길이야. 그렇죠. 누구를 걱정하냐? 백성을, 국민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걱정하는 길이 아니면은 이 왕이 잘못된 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죠. 목민관의 역할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목민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냥 대충 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거로 보자면 왕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본인이 사방 백리 정도는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민관의 역할인가 아닌가. 왕이 백성들 잘 살게 하고자 했던 뜻을 갖다가 니한테 맡기니까 네가
거기서 왕의 뜻을 실현해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 길을 갖다가 못한다는 것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선비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비판을 갖다가 받으면서 물론 뭐 실질적인 이유는 어떤 권력 게임일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명분은 그런 것들이 있고 사실은 그 왕이 쫓겨난 조선사에도 왕이 또 쫓겨난 사람 두 사람이 있긴 한데 두 사람이 그 명분이 보면 정확하게 보자면 그런 거죠. 정말 뭐 선정을 베푸지 못하고 백성을 위하지 못했다는 뭐 그런 걸로 쫓겨난 거죠. 가야 할 길을 못 갔다.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잘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주변의 농민관들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하고 만들어내는 것도 역할인데 그걸 못하면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대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역할을 못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구조 아닌가 싶네요. 재밌는 게 백리제현지로 이렇게 쓰면은 이제 백리 땅을 갖다가 이제 그 현인들이 이제 가는 길이다. 근데 백리 다음에 어찌 기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현인이 큰 현인이 어찌 백리의 사람들만 편안하게 해주는 것에 머물겠는가 하는 뜻이네요. 어찌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더 큰 요직을 담당해야 할 건데 뭐 이제 곧 아깝다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다 길과 관련 있고 또 왜 요즘의 말과 상당히 다르게 쓰이는 말 중에 언로라는 게 그렇죠. 언로는 언로. 예, 언로 하면은 요즘은 이제 소통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예전에도 물론 이제 그 소통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데 이제 언관을 갖다가 언관이란 업무를 갖다가 맡는 거를 언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과업이 있죠. 로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언론의 길이니까 길이니까 요즘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기자 역할하고는 또 틀리네요. 또 틀리고 그렇죠. 그 언관이니까 백성의 언로를 받고 임금의 언로를 소통하는 뭐 역할을 다 왕에게 계속 얘기해야 하는 그렇죠. 거죠. 왕이 이렇게 뭐 그런 사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합니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지. 그렇죠.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자들일 때는 쓴소리를 갖다 그냥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 그 들어라 하는 이제 그런 그렇죠. 왕자가 가야 할 길. 사실은 뭐 현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얘기 많이 하는 사람보다 뭐 저도 사지만 좋은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나한테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쓴소리 많이 하는 게 더 필요한데 세상은 다 이게 닮고 다른고 좋은 얘기 많은 사람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풍조로 되어 버려서 나도 그래요. 나한테 그렇죠. 좋은 얘기하면 기분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쁜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비판해주고 문제 제기해주는 사람이 더 의미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죠. 많아서 좀 마음 아픈 게 현실입니다. 더. 그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두는 길을 간다.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어쩌면은 뭐 우리 선비들이 키워드로 쓰고 있던 경자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경자. 예, 경이란 거는 기본 뜻이 나 아직 부족해라는 거거든요. 경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경 경자는 부족하니까 이제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더 파생된 말인데 요즘 뭐 공경 경의 의미로 쓰이지만은 나는 아직 부족해. 그럼 내가 부족하니까 공경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부족해 하니까 누가 하는 말을 갖다가 들으면은 공경이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자극제로 쓰든지 아니면 참고를 하든지 정보로 쓰든지 해갖고 또 자기가 추구하던 어떤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뭐 이제 그렇잖아요. 요즘에야 뭐 영어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은 저는 중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그렇죠. 저희 때는 중학교 가서 배웠어요. 100점 맞았어. 내 영어 제일 잘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쓴소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저는 경의 자세로 보거든요. 그거 스티브 잡스도 그 말 했어요. Stay foolish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당부하는 말로 stay foolish 했으니까 만약 그걸 갖다가 개인으로 치환해서 보면은 I am still foolish이죠. 나는 아직 부족해. 그렇죠. 굉장히 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는 그걸 영어로 경자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까. 물론 풀어서도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네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당부했던 마지막 두 마디 Stay hungry, stay foolish. 그게 딱 경과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들어보니까 사실 그게 이제 더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더 낮춤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겸양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주는 거고 또 그래서 그렇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들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또 경이군요. 네. 경의 길을 갖다 간다 이런 표현들이 또 많아요. 선비들이. 뭐 거기엔 또 이제 경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뭔가 대현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주일무적이 뭐 요거 하나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딴 거는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게. 뭐 아니면은 요게 뭐 고도의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점에서 주작 회암주의가 말했던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제 정신일도에 거기 포인트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네. 정신일도 하사불성. 진짜 좋은 얘기네. 뭐든 간에 열심히 하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억지 부리는 사람들한테 쓰이니까 이 말이 그렇죠. 저희도 그냥 그러니까 늘 억지 부릴 때 그런 말을 많이 써서 저 말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렇죠. 군대에서 쓰거나 그렇죠. 마구 이제 몰아붙일 때 그 말 쓰고 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저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막 하라고 강요만 하고 사실은 뭐 그런 모습으로 많이 써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선비들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뭐 정신만 집중하면은 못 이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정신만 집중하면 된다. 아니 노력도 안 하고 정신만 집중해? 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살아보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근데 마치 그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라는 거는 뭐 체력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머리가 나쁠 수도 있고 혹은 뭐 돈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운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마치 이걸 뭐 노력하면 다 된다. 정신만 차리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세뇌를 함으로 그렇죠.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성과주의 사회의 진짜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상한 성과만 바라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런 좀 이제 허황된 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자기 이루고 싶은 게 어떤 데는 100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100개를 하나하나 다 정신 집중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현실로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만 가지고 다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력 가지고 다 된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선비들은 거기에 수신이라는 걸 넣었어요. 수신의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수신하면은 학생들한테 물으면은 수신의 숫자는 수련회 할 때 숫자야. 알죠? 그러면 다 한대. 근데 신자는 정신 신자일까 몸 신자일까? 놀랍게도 어떤 때는 100%가 정신 신자라 그래요. 이게 정신일도 하사불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요즘에 들어와서는 몸신자라고 답변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세련된 표현으로는 말을 안 하는데 뭐 운동도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익숙하죠. 손흥민 선수가 처음부터 잘 찼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신할 때 신은 끊임없는 반복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뭐 물론 이제 반복 노력 중에는 어떤 뭐 자세를 고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방법을 갖다 다른 것도 있을 거고 몸의 체질화 뭐 체질화를 하면서도 가장 좋은 더 좋은 방법으로 체질화를 계속 해 나간다든지 그런 수신의 길을 갖다 선비들은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해암주의는 선비들의 하나의 그 모델이었는데 해암주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엔 조선의 선비들이라고 해서 해암주의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적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문난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사실은 해암주의는 사문난적의 대표 주자였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오면 마치 사문난적이 난리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조선 후기의 선배들이 그만큼 경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해암주의는 소위 사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렇죠. 새롭게 뭘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조선 후기의 선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해암주의의 말이 곧 성경이고 혹은 네.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암주의의 말을 바꾸면 안 된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왜냐하면 그 조선 후기 얘기죠. 해암주의는 새로운 걸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마치 해암주의의 말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해암주의의 근본적인 뜻을 배치하는 행동을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이 저는 거꾸로 가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해암주의가 성리학이란 유교를 갖다가 성리학으로 다시 이치를 다시 정립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조선의 학자들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 빨리 고치고 새롭게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실학이 나오긴 했는데 실학이 사실은 엄밀한 게 뭐좀 해양주의의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주의의 뜻인데 조선 후기의 이상한 선비들은 마치 그 예전계 모든 게 정답이고 그 정답을 제외하고는 전부 뭐 말도 안 되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뭐 이상한 논리 속에 살았거든요. 도구마화.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선비들은 도구마에 빠지면 안 되는데 도구마에 빠진 조선 후기의 사람들이 생기는 선비들은 거죠. 바로 그런 기 때문에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거는 국력이 쇠양하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암주의의 뜻은 사실은 새로운 걸 늘 받아들이고 또 과거에 경직된 거에 대해서는 깨치고 나가자, 소위 흩어지고 나가자는 뜻이 해암주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후기의 선비들은 해암주의는 말은 오로지 진리고 법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참 이상한 교조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정말 그거 존경받지 못할 말인데 자기 딸이 죽으니까 한편으로는 기뻐했다. 왜 해암주의가 딸을 잃었대. 어린 딸을.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어쩌면 뭐 뒤에 뭐 상대 공격하는 쪽에서 지어낸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예, 어린 애가 딸이 죽으면은 그거는 안타깝지.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좀 상식적이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사실은 말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어제도 누가 아는 분하고 그런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조선이 사실은 정조가 죽으면서 1800년도에 사실은 망했거든요. 사실 망해서 불구하고 그 조선이 실제로 망한 데는 110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면 껍데기밖에 없는 조선이 110년을 흘러가다가 망했단 말이에요. 부자가 금방 안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자가 금방 안 가는 것처럼 사실은 윤리니 도덕이니 정치 경제니 하는 게 다 무너진 세상에서도 100년을 더 갔단 말이에요. 100년을 더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는 안 망하죠. 하지만 가만 놔두면 언젠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또 깨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그쵸. 국가나 사회나 뭐 기업이 있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독재의 길을 가면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 망하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한 개인의 또는 한 집단의 생각의 한계라든지 뭐 정보의 한계라든지 이런 게 뚜렷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게 정조 뭐 이제
정조는 성군이라고들 평가하지만은 저는 뭐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조선이 망하는 시간을 당긴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왕권 강화라는 면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뭐 나라를 잘 이끌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자기 사돈으로 삼았어요. 그게 이제 김조순이죠. 네. 이 사람은 너무나 유능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가족 중심으로 해갖고 요직이 전부 다 점령이 됐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거기에 따라 갖고 쫙 이제 피라미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냥 철옹성에 받쳐 갖고 바깥으로는 뭐 별로 신경을 쓸 수가 없고 또는 신경 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들어가지를 갖다가 않고 그렇죠. 때로 말하기도 싫고 말렸다가 또 뭔 화를 당할까봐 숨기기도 하고 결국은 뭐 외척에 뭐 이제 그런 거다 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외척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 정권을 잡고 오로지 했다. 저는 뭐 가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효종 같은 경우에 형과 함께 청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네. 청나라에 갔다 왔는데 당시 청나라가 세계 제국이었고 세계의 흐름이 아마 청나라에서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보고 세계 왔거든요. 최고죠. 그렇지.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또 세국하고 막아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효종 이후에 뭐 효종, 현종, 숙종, 뭐 영조, 정조까지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씨 왕조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이씨 왕조를 사수하기 위해서 세계사의 큰 파도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머리 좋았던 영조 숙종이나 영조 정조 시대에 진짜 한 50년, 100년만 앞에 그 해외 문물들을 특히 청나라나 유럽의 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조선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보자면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조선을 망하는데 크게 일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열린 군주였긴 하지만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열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당시에 마음이 정조가 이제 도입하고 또 거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개발한 과학기기라든지 이런 거는 대단한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뭐 무기도 보면 우리나라는 일찍이 조선 초부터 대포가 있었고 물론 이제 떨어져서 포탄이 파편으로 튀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날리는 그런 거 당시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그런 무기 시스템이었지 보면은. 다만 이제 전쟁 경험이 없으니까 그 따다다다닥 하는 거 조총 소리에 놀래갖고 혼미백산했지만은 조총 자체는 그렇게 효율적인 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로자가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어떤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요. 아, 로가 들어가는 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라 그 지역 뭐 이제 경로 연극할 때 그 이런 거 할 때 경로 그러면은 그렇죠. 뭐 이제 연극하는 뭐 하면은 그 사람들 복잡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지역을 경로라고.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스페이스 개념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로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어요 보면은 어떤 뭐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 또 진짜 어떤 뭐 찾아가고자 하는 자연 지명으로 이제 가는 길을 갖다가 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잘 안 쓰던 말이 강로도 있어요. 강로란 말 저 처음 듣는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그걸 갖다가 수로라는 말로 다 쓰니까. 수로를 강로라고 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옛날에는 강이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영주에서 서울을 간다 그러면은 중령을 넘어서 예전에 다 물길 따라갔죠. 네. 물길 따라갔죠. 단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령역이 이 경상도 북쪽에서는 가장 큰 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창락역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창락역이었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중령 넘어갔고 단양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말은 단양역에다가 이제 주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백길로 가는 거예요. 네, 서울까지 백길로 갔어요. 했으니까 맞아요. 그 우리 여기 영주에도 보면은 지금은 거의 건천이죠. 그냥 물이 안 없어. 그렇죠. 홍수 때만 이제 흘러내려. 그렇죠. 요즘에 홍수 때도 많이 흐르진 않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은 사실은 네. 댐이니 보니 하는 것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물길을 다 막아놓은 측면도 있고 네. 물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뭐 여기 안정에 가면은 거기 뭐 창진. 창진. 예. 그러니까 안정 넘어가는 장수구의 우측이 창진인데 그 창진이라는 게 진이니까 사실은 거기에 작은 그 배들이, 나룻배가 그렇죠. 나룻배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항구라는 얘기지. 요즘으로 하면 그 작은 배 나루터였다는 얘기인데 그 창진리가 아까 말씀드린 옆에 뭐 장수국이죠. 장수국이라는 게 장수라는 게 이게 장사꾼이죠. 장사꾼이 그렇지.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고개란 뜻이니까 창진이 그런 거고 저 남쪽에 지금 영주댐 인근이 지금 송리원인데 송리원도 그 원이 있던 그렇죠. 터거든요. 원이 있던 터니까 송리원에서 와서 뭐 창진까지 와서 아마 그 창락까지 해서 이렇게 여기 그렇죠. 이렇게 이 음사가 이렇게 아마 흘러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걸 잘 모르니까 뭐 이게 왜 뭔 창진인가 뭐 내륙에 그것도 육지 끝 머리에 찍는데 사실은 그런 뱃나루가 있었기 때문에 창진이거든요. 그때는 배가 조그마한 배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작은 소금 배들이니까 뭐 겨우 뭐 사람 한 사람 타고 소금 한 두세 가만 싣고 가는 그런 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낙동강에는 좀 큰 배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작고 예전에 기록을 보니까 상주까지는 그렇게 큰 배가 올라왔었나 봐요. 근데 상주부터는 뭐 작은 배까지 올라와서 안동 뭐 영주까지 올라오는데 그건 전부 작은 배들이 올라온 그렇죠. 거죠. 나룻배가 올라온 거니까. 그런 거 이제 수로죠. 그렇죠. 예. 이렇게 선비들이 문집에 보면 뭐 강로가 많아요. 처음에 강로 그러길래 강 옆으로 나 있는 보통 이제 길이 강 옆으로 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강 옆으로 난 게 이제 큰 길이거든요. 강 옆에 난 길은 이제 걷는 길이고 예. 사실 걷는 게 여기 뭐 영주에는 서천, 그렇죠. 뭐 저 풍기에는 남원천 이제 남천이라고 남천하고 그렇죠. 북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데도 다 이제 배가 간데 사실 북천은 막 돌이 많고 해갖고 다니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남천은 창락인데까지 하고 그게 없을 때는 물이 없을 때는 노를 못 졌잖아요. 그렇죠. 양쪽에서 매서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끌든지 뭐 예, 소가 끌든지 예, 그게 이제 서로 옮겨 갖고 하면은 하물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배가 하나에 뭐라 그러나 뭐 카트 같은 이제 그런 그렇죠. 역할을 갖다가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요즘은 상상을 못하지만 아까 말처럼 예전에는 상주까지는 좀 큰 배가 오고 안동 정도까지는 그런 아주 작은 배들이 계속 올라왔다고 하고 영주도 뭐 창진까지는 계속 그렇죠. 배가 왔다는 거 보면 그때는 뭐 보도 없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댐도 없다고 하다 보니까 작은 배들은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좀 상상을 하기 힘든 건 좀 사실이긴 하죠. 근데 창락까지도 그렇게 배를 하여튼 뭐 들고 가든 어떻게 안고 가든 갔다는 얘기 그것도 재밌네요.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당시에 이제 우마로 옮기는 것보다는 배를 들고 가는 게 더 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또 우마에 또 옮겨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만 하는데 굉장히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선비들은 어떤 혁명적인 그런 과학의 혁명적인 발상을 적게 한 게 아닌가. 기존에 그건 이제 한국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한국 사회 구조가 그 당시에는 좀 열려 있지 않은 사회다 보니까 창의력이 높다든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있으니까 어쩌면 당시 선비들의 책임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뭘 갖다가 뭐 큰 걸 해놓으면 그 뭐 저 사람들 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맞아요. 물론 이제 선비들이 보면은 뭔가 이제 뭐 힘들면은 쉬게하고 휴가 주고 그잖아요. 보면은 노비한테도 출산 휴가가 있고 했던 게 우리나라거든. 맞습니다. 예. 그거 뭐 전 세계적으로 노비들한테 그 당시에 출산 휴가 준 데가 없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선이
또 나름 열려있던 사회고 네. 대단한 사회였다는 걸 인간적이지. 맞아요, 맞아요. 네. 조선시대 세종 때 노비들한테도 출산휴가 주고 또 막 그는 남자들한테도 그런 출산휴가 줬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은 길이라는 게 뭐 요즘 같은 그런 도로명 주소의 길과는 전혀 다른 어디 목적지가 있으면 그쪽을 갖다가 이르는 길. 그 보면 지금도 재미있는데 여기 영주시에는 보면은 수능통로 네. 그게 최소한 2가지가 아직도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아, 길 이름이 2개나 된단 말이에요? 수능통로 그냥 공식적인 길은 아닌데 네. 풍기에 가면 수능통로라고 아직도 사람들이 불러. 영주에도 수능통로라고 아직도 불러요. 달라. 그렇구나. 이렇게 난 수능통로만 그런가 했더니 예천통로가 또 다른 게 있어요. 예천통로는 고통산에서 이렇게 그렇죠, 가는 그렇죠. 예천통로인데 네. 지금은 또 틀리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다리가 또 풍기에서는 이제 히트제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그쪽으로. 그게 예천통로니까.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것처럼 그 어디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러네. 로자를 갖다가 붙이는 게 많아요. 그게 재미있어 보면은. 아니 오늘은 뭐 선비 얘기, 길 얘기 좀 저도 깜짝 놀라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마무리 발언하시고. 네. 이게 도는 글자 속에 머리가 들어있다. 로는 글자 속에 발이 들어가 있다. 예, 걷기가 들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도는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이상향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거에 포인트가 많이 주어져 있고 이제 로는 어떤 사람의 생활에서 발로 이제 움직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길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꼭 그게 분명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면 그러네요. 저 처음 알았습니다. 길 지금도 보면은 우리도 보면은 많이 어떤 뭐 시적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한데 길 사람의 길 이렇게 되면은 뭐 2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다니는 이런 길일 수도 있겠고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뭐 이제 방향 또는 뭐 이렇게 목적지까지 그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오늘 알아봤습니다. 선비들에게 길이란 어떤 추구해야 하는 어떤 목적과도 연결이 돼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사는 방법에 대한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길과 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양주 FM에서 함께만 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